요즘에 핸드펜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음원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연 가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 채널마다 그 사실 반응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인 게 있다면 첫 번째로 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맑고 시원한 물을 뭔가 마신다. 청량한 소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핸드펜 연주가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준다, 고요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 전에 뭐 수면 핸드펜 음악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음악이라고 하면, 작곡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대가들만이 할 수 있거나 내가 대작을 만들어야 되거나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소리를 내는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걸 연주라고 한다면 내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연주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시는 분과 제가 경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음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타고난 어떤 생득적 권리라는 면이 있고, 두 번째, 그랬을 때는 이 악기 연주하는 경험 자체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핸드펜을 배워서 6개월 뒤에 내가 요가원 나서 연주하고 예술의 전당 가고 앨범 나고 내가 뮤지션이 되고 이게 아니라 좀만 연습해서 뭐 친구 생일 선물에 내가 작곡한 곡이 하고 들려줄 수도 있고 30초라도 일기 쓰는 거 대신에 녹음기 눌러놓고 내가 오늘의 기분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녹음해놓고 일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누구든지 당연히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작곡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기존에 쌓여온 음악 전통이나 교육의 시스템과 뭐 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외됐던 사람들, 거기서 음악을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뭔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니치 마켓을 열자는 거죠. 이제 소리 명상 프로그램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연주할 때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손끝으로 핸드폰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손끝의 어떤 감도, 예를 들면 내가 세게 치고 싶은지 작게 치고 싶은지에 대한 손끝의 감각과 그걸 만들기 위해 내 몸 전체의 감각이 깨어 있는 거고, 그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청각이든 온몸으로든 촉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또 그랬을 때 그게 내 내면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나 내면의 경험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뭔가 이 화학적인 연금술적인 걸로 인해서 영감이나 또 표현하고 싶은 새로운 어떤 창조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시 나를 또 표현하게 움직이게 만드니까 또 신체를 사용하게 되고, 정리를 하면 연주할 때는 어떤 몸의 감각, 청각, 촉각, 이 내면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찰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메커니즘이고, 주관적으로 연주할 때 느끼는 건 사람마다 정말 각양각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하는 이유도 다르고 연주할 때 내가 느끼는 감흥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명상했을 때 깊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하는 어떤 깊은 수준의 어떤 명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내 어떤 심리와 어떤 정신건강을 다루기 위한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명상, 이만큼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쨌든 이분들은 가벼운 정도 선에서 명상을 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명상은 아직은 굉장히 무거운 혹은 너무 깊은, 혹은 이 중간 지점에서 명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경험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하면 사이비 아니냐, 뭐 어디 꼭 종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명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 하시는 대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뭐 종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집에서 호흡 명상하니까 되게 좋아요. 마음 편해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 학기 강연을 하는 저희 팀은 나이대가 뭐 저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있고 각자 직업들이 있는데 또 명상이 좋아해서 뭉친 그룹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명상 구루도 아니고 이제 초심자도 아닌 어떤 삶에서 명상을 소화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분들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압박,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 그래서 실제로 그 수업인데도 뭐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다거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다거나 하는 피드백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웠고, 근데 그렇다고 명상이 그분들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처방전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명상을 주제로, 소재로 서로 대화를 그냥 나누는 거, 거기서 이제 그냥 마음을 교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에서 만난 대학생분들의 경우에 명상에 관심이 있지만 명상을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 명상이라는 소재로 좀 안전하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거기서 좀 먼저 간 사람이랑 대화도 나누고 내 얘기도 누군가 들어주고 그런 따뜻한 연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게 좀 저희한테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 혹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빈곤해져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큰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명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상을 어떠한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방식, 인생관, 습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나한테 맞는 방식 혹은 어떤 깊이를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겠지만, 기꺼이 그 시행착오를 하고서라도 내가 남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나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명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